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잔뼈 굵으신 우리 기술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굵은 잔뼈 만드실 예비 기술자님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뭘까요? 아마 이 부분 좀 바꿔주세요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귓가에 맴도는 마법 같은 한마디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설계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설계가 산으로 가고 야근은 기본에 심지어는 추가 비용 한 푼 못 받고 눈물 젖은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고 발주처의 과업 내용 변경 요구에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실무 꿀팁을 대방출하려 합니다. 발주처의 과업 내용 변경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설계 실무자들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추가 비용과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 법적 근거와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현장에서 살아남는지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봅시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바로 발주처의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실무 대응입니다. 이 강의는 설계 용역사에 계신 분들,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감리단, 그리고 늘 고민 많은 기술자분들, 또 공공사업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첫째, 과업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둘째, 변경 절차별로 어떻게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는 것.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과 기간을 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과업 변경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 이전에 철저한 계약 관리 행위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서이고 절차입니다. 발주처가 구두로 뭔가 요청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도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기술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술보다 문서가, 설계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업 내용 변경이 왜 가능한지 그 법적 근거부터 탄탄하게 다져볼까요?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조항은 바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16조입니다. 이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영향을 받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주 명확하죠? 이 조항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발주처가 마음대로 과업을 바꿀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정당하게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발주처가 설계 범위를 늘려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추가 비용과 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단 조정은 요구한 사람, 즉 우리가, 설계사가 문서로 요청해야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가장 흔히 착각하는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발주처가 하라고 했으니 나중에 다 정산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거의 90% 불인정으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변경 절차 완료 전에 수행한 업무는 우리 설계사가 자진 수행한 것으로 간주돼요. 발주처가 해달라고 해도 공식적인 변경 절차를 밟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그건 고스란히 우리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듯이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은 모두 계약 변경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서면 합의를 통해 과업, 추가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서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자는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을 지시할 수 있지만 과업 내용 추가 시에는 계약 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절차와 문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과업 내용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 요청 확인 및 문서 확보입니다. 모든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구두로 지시가 들어왔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즉시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부탁하거나 최소한 회의록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지시는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대비 변경 요소를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도출해야 합니다. 기존 과업지시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실제 피드백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도로 설계 용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발주처에서 구도로 노선 변경을 지시했고 설계사는 그 지시에 따라 열심히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계약상 근거 없음이라는 이유로 무려 3억 원을 미인정 처리해버렸습니다. 설계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 거죠.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계약도 없다. 아무리 발주처가 강력하게 지시했더라도 문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책임은 우리 설계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변경 영향 검토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변경 요청이 문서로 확보되었다면 이제 이 변경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요, 시간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한 비용, 기간, 그리고 추가 인력 투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 검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변경 검토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유 요약, 변경 전후 비교도 및 범위표, 추가 인력 및 장비 투입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금액 증감 예측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발주처와 협상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드릴게요. 도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큽니다. 구조 배수, 전기, 토목 등 다른 분야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도로 노선이 1km 연장되면 단순히 도로 연장 설계비만 드는 게 아니죠. 그에 따른 교량 구조 검토, 배수계획 재수립, 전기통신 선로 이설, 토목 공사량 증감 등 모든 파급 범위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작업량과 비용을 상세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설계비 증액에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발주처 협의 및 공식 승인 요청입니다. 변경 영향 검토서까지 완벽하게 작성했다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공식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문서는 바로 과업 내용 변경 승인 요청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변경 사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둘째, 법적 근거, 즉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16조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셋째,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발주처는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여기서 피드백 포인트 하나 더. 회의록, 이메일, 그리고 공문번호. 이 세 가지를 항상 반드시 남기세요. 발주처와의 협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러기로 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계약 변경 체결입니다. 발주처가 우리의 요청을 검토하고 수용한다면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변경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변경계약서에는 반드시 증감된 금액, 연장된 수행기간, 그리고 변경 설계 납품 일정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에 착수한 업무는 임의 수행으로 간주되어 비용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발주처에서 빨리 해달라고 재촉해도 서류 날인 전에는 절대 착수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과업 내용 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있죠.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전에 이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나중에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변경 설계 수행 및 이력 관리입니다. 드디어 변경 계약이 체결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변경 후 산출물은 반드시 변경 설계로 명시하여 별도 폴더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납품 시에는 변경 이력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와 승인 일자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실무자님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도면보다 이력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감사나 감리, 그리고 정산시에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이력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관련 법령 및 해석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과업 내용 변경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가능하며 이는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16조에 근거합니다. 계약 금액 조정은 변경 범위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예규 제2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조정 역시 추가 업무 발생 시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예규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실비 정산 원칙에 따라 실비 기준으로 증액이 가능한데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명시되어 있죠. 만약 발주처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법적 근거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도로 확장 설계 용역입니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노선이 1km 연장된 경우인데요. 공식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계약 금액이 12% 증액되고 기간도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한 증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 홍수량 상향 지침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정부 지침 변경으로 인한 과업 변경으로 인정되어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나 지침 변경도 정당한 과업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실시 설계 중 기능 변경 회의실 추가 요청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례는 변경 계약 미체결로 인해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아무리 사소한 변경이라도 문서화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구두 지시 대응 실패로 인한 비용 손실입니다. 그리고 문서 근거 부족으로 인해 변경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력 관리 미흡으로 감사 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예방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변경 요청 공문을 반드시 확보할 것. 둘째, 변경 검토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셋째, 계약 금액 및 기간 협의는 철저하게 진행할 것. 넷째, 변경 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것. 마지막으로 변경 이력을 꼼꼼히 기록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을 지켜줄 생명줄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술자는 도면으로 말하고 관리자는 문서로 말한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문서화된 대응입니다. 발주처의 요청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은 철저히 절차적이고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변경 요청은 반드시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 변경은 서류로 공식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 이력은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우리 건설 기술자님들의 현장 생존 도구이자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여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 멘트입니다. 과업 내용 변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절차와 팁들을 현장에서 적용하신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손실로 마음 아파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설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건설 기술자님들이 현장에서 널리 이롭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강의 보조자료 제안도 드립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과업 내용 변경 승인 요청 공문 샘플, 변경 검토서 양식 익셀, 변경 전후 비교표 예시, 회의록 템플릿, 그리고 발주처 협의, 이력 관리표 등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